안녕하세요, 알전 멤버 여러분. 안녕하세요, 알전 멤버 여러분. 오늘은 아기의 울음이 애착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혹시 우리 아기가 혼자 울 때 엄마에 대한 서운함으로 이렇게 서로의 신뢰가 깨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정말 생각보다 많이 봐요. 맞아요. 얘를 울린 게 아닌가, 얘를 울렸을 때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아이와 애착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,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, 팀장님 상담 진행해보면 어떤 경우들이 좀 있을까요? 정말 많은데요. 우선 수면교육을 참여하는 양육자분들을 보시면 첫 번째 걱정은 한동안 이제 아기가 우는 거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울음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크세요. 그래서 아기 울음을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참기가 너무 힘든 것도 사실은 있지만 무엇보다 엄마 입장에서는 그 울음을 모른 척 했을 때 아이가 나와의 신뢰관계가 깨질까,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요. 맞아. 그럴 것 같아요. 네.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아기들도 의사소통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겠잖아요. 네. 어떤 때 엄마에게 자기 상황을 알리고 싶을까요? 배고플 때, 아플 때, 기저귀가 젖었을 때, 또 피곤할 때도 그렇겠죠? 네. 또 자기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날 때도 표현하고 음. 싶겠잖아요.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? 울음밖에 없겠잖아요. 그래서 양육자가 경험이 늘면 각각의 울음을 구분할 수 있게 되기도 하겠지만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. 그렇다고 모든 울음을 다 슬퍼서 다 배가 고파서 운다고 생각하면 곤란하겠죠. 또 심심하다고 놀아주세요 하면서 우는 경우도 있을 것 맞아요. 같아요. 네. 계속 누워만 있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뭔가 자극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. 또 아기들은 말을 잘 못하니까 모든 것을 울음으로 표현을 하잖아요. 근데 양육자 입장에서는 아기가 울면 일단 내가 뭘 잘못해서 우나? 아니면은 내가 뭔가 더 해줘야 되나? 뭐 이런 생각을 맞아요.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울 때마다 정말 쏜살같이 달려가는 경우도 많고, 저도 그랬고요. 사실 네. 신생아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첫째 아이를 초보하는 양육자분들은 아이가 살짝 엥 하는 소리만 내도 굉장히 민감하고, 저도 그랬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중에 양육자분들은 대부분 아이가 울 때마다 개입하는 것보다는 사실 좀 어느 정도는 기다려주면서 아이를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대부분 질문들이 아기 울 때 얼만큼 몇 분을 기다려야 될까? 정확한 그거에- 시간. 네, 맞아요. 그거에 좀 집착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세요. 수면교육을 꼭 울려서 해야 하나요?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, 아기를 울리는 거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시도를 못하는 분들도 또 되려 많으세요. 그래서 너무 울려서 안아주니 아기 눈빛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신뢰가 깨진 것 같다는 등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느긋한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, 사실은. 맞아요. 아기를 울리고 나서 안아주니까 아기 눈빛이 나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어요.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머님들도 있으세요. 그래서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져서 정말 서럽게 너무 우는데 그게 나를 원망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, 그런데 소장님, 정확하게 애착은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? 아기의 눈빛이 정말 엄마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기의 발달 단계상 그것이 가능하기는 할까요? 애착이라는 것은 주 양육자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. 그것이 세상에 대한 신뢰의 바탕이 되는 거고요. 아기 때 안정된 애착을 만들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하고 안정된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심리학에서 애착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. 물론 애착을 잘 형성하려면 민감성과 반응성이 되게 중요한데요. 아기의 필요와 욕구에 대해서 양육자가 민감하게 느끼고 잘 반응해 줘야 한다는 뜻이긴 해요. 그렇지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말이 아기의 모든 울음과 요구를 무조건 다 즉각 들어줘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겠어요? 오히려 아기의 울음의 의미를 민감하게 알아차려서 필요한 반응을 하라는 뜻이죠. 아기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채워야 하지만 아기가 원한다고 해서 아기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까지 다 들어준다면 오히려 애착이 불안정하겠죠. 양육자들이 먼저 할 일은 아기의 울음의 이유를 잘 파악하도록 노력해보고 그에 맞게 적절하게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이 애착이 중요하겠습니다. 적절하게가 가장 어려운데, 여기서 예를 들자면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아직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초콜릿을 먹으려고 달려들어서 울 수도 있잖아요. 네, 뺏으면 울겠죠. 울겠죠.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래 너가 우니까 내가 이걸 줄게라고 하는 게
민감한 반응은 아니겠죠? 네.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. 잠 사이클을 잘 아시는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기가 자다가 깨서 조금 운다고 무조건 안아준다는 것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. 만약에 아픈 아기가 우는데 이를 무시하고 그냥 울린다면 그건 애착을 해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럼 어떻게 해야 아기가 울 때 애착은 해치지 않고 수면 습관을 잘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? 울음의 이유를 민감하게 잘 파악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. 수면 교육에서도 늘 강조를 하고 저희도 상담을 하면서 늘 강조를 하는 부분이에요. 네. 아기들의 하루 일과를 규칙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, 아기가 일과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규칙적이어야 내 아기가 언제 배가 고픈지, 그다음에 언제 잠이 오는지, 졸리는지, 다른 곳이 불편하지는 않는지를 파악해 보는데 좀 더 쉬울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이유들을 알면 아무래도 양육자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. 맞아요. 아이들이 밤에 아픈지 안 아픈지 엄마도 잠을 자는데 어떻게 아냐 라고 하시는데 사실 밤에 아프다면 낮 동안의 아기 컨디션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. 낮에부터 평소와 다르게 컨디션이 매우 저조했거나 아니면 열이 약간 오르는 느낌이 있거든요. 입술이 약간 빨개지거나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. 그러거나 아니면 먹지를 않거나 맞아요. 그 예방접종을 했다라고 한다면 밤에 우는 아기를 그냥 냅두는 건 안 되는 일이겠습니다. 사실 이런 경우에는 아기의 울음소리 자체가 사실 조금 더 날카롭기도 맞아. 해요. 그렇죠. 그래서 수면 교육을 울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. 이렇게 오해하면 곤란해요. 네. 다만 수면 교육 시에 처음에는 울음이 좀 동반될 수 있다.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겠고요. 우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가 정말 안타깝지만 아기가 좋은 습관을 스스로 익히도록 응원하면서 좀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. 수면 교육을 하는 기간 동안 많이 울어서 애착이 깨질까봐 걱정된다면 밤에 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오히려 깨어있는 낮 동안 더 많이 눈 맞춤해주고 더 웃어주고 놀아주고 스킨십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. 자는 동안에는 깊이 자는 동안에는 애착을 느끼지 않아요. 애착은 아이가 깨어있는 낮 동안 형성되는 거죠. 또 아기랑 많은 시간을 갖기 어려운 분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놀아주면 그것만으로도 애착 형성은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또 양육자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. 애착 형성이 잘 되려면 양육자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해요. 양육자의 신체가 건강하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아기의 변화에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위해서는 낮 동안에 충분한 놀이, 스킨십,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중요하고 또 그날그날 아기의 컨디션을 잘 파악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. 아기의 울음은 아기가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울음을 정말 아예 없애버리는 건 오히려 문제가 되겠죠? 그럼요. 그것처럼 애착 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, 그게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통잠의 기적 좋아요, 구독!